이번에는 치유비책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름하여 바로 수라의 비밀인데요. 수라의 비밀. 네, 어떤 비밀일까요? 수라의 비밀. 그럼 우리가 저 아수라라는 표현도 쓰는데.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다가 귀신까지 연구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참 김대감 무엄하오. 이 어찌 그 무식한 소리를 한단 말이오. 누구십니까? 임금에 대한 밥상에 예의를 갖추시오. 수라, 구수랑이구나. 왕에게 진상하여 올리는 밥. 바로 왕의 밥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코너인가 보죠. 그래, 우리 또 추혜정 아저씨가 역시 똑똑하고 아주 네. 이뻐. 네. 예, 어쨌거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역사를 모르는 자, 미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단 말이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밥상 굉장히 특별한 비밀이 있어.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왕의 밥상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비밀을 안다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 대단 씨는 지금 네. 역할이 뭐예요? 저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들어왔는데. 수염 없고 그 복장 보니까 4시 네 시가 아닐까 근데요. 이런 생각이 네시죠? 드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켰어. 근데 4시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굵고? 많은 걸 할 수가 없어. 만족하시오. 예. 어쨌거나 자 전하의 수라 네. 들라 하라.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야.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이 복장이 뭔가요? 이 정신 차리시오. 아니, 정신을 오늘 못 차리고 그러시오. 여기 야. PD들도 복장을 네, 정말 굉장한데. 수락관에 있는 복장으로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예. 한 끼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종류 가짓수가 많은데요. 우리 그 임금들은 하루에 네. 5끼를 먹었다고 하오. 어마하오. 이렇게 5번을 이렇게 먹었다고요? 하루에 5번 그렇습니다. 먹었다고요. 이렇게 한 끼를 먹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임금이 어디 밥 먹는 밥충도 아니고 예. 이걸 어떻게 5끼씩 드셨겠어? 아, 그러니까요. 예. 실질적으로 아침에 예. 그 아침 9시와 저녁 5시 아침과 저녁을 이렇게 드셨고요. 아침 전에 이른 아침에는 예. 초조반이라고 해서 네. 그 일반적으로 미음을 드셨고요. 그다음에 점심 때는 간단하게 예. 낮 겉상이라고 해가지고 예. 면이나 만두 같은 걸 간단히 드셨습니다. 아. 그리고 밤에는 이제 야식으로 예. 이제 야식이나 어떤 그런 간단한 뭐 다과 같은 것들을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12첩 반상을 드신 거는 네. 하루에 딱 2번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네, 뭡니까? 네네. 앞에 있는 이 수라상은 조선 임금 중 네. 어떤 임금님의 수라상이었어요? 자, 지금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예. 재료들이 다 보이는데 특히 고기가 많이 보입니다. 요게 이제 뭐 무슨 전 같기도 하고 네. 너비아니 같기도 하고 요건 뭐 생선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고기들이 많아요. 미역국에도 심지어 지금 소고기가 들어가 있고 돼지고기 편육 같은 것도 있고 고기들이 많아서 고기를 좋아했던 임금 하면 우리가 또 세종대왕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또 보니까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검소한 영조는 일단 아닐 것 같고 네. 가장 최근에 고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도대체 누구의 수라상일까요? 자 일단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모두 틀리셨어. 자, 틀렸어요? 이 수라상의 주인공은 바로 네. 누구인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이 수라상의 주인공은 짜잔. 자 누군지 아시겠어? 딱 보면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분 뭐하마오 이 무식한 소리를 그렇게 하시오. 이분은 바로 네. 조선의 3대 임금 네. 태종이요. 자 그럼 아하. 이 태종에 대한 어떤 수라의 이야기는 우리 네. 하사관과 송어이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대 씨는 잘 모른다는 거죠. 네. 본인이 모신 분이 아니니까. 그냥 만족하시오 여기. 네. 여기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설명 좀 차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예. 예. 그 일단 그 태종 그러면은 조선시대 3대 왕으로 알려져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정몽주나 정도전과 같은 그런 이제 유학을 하는 그런 네. 이제 선비들과의 네. 어떤 그 정치적 암투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네, 네. 양령, 효령, 충령이라고 해서 충령이 결국 이제 세종대왕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최근에 또 이렇게 이게 애칭처럼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다산왕, 그다음에 정력왕이라는 이런 진짜? 애칭을 또 갖고 계세요. 다산왕이면은 김지선 씨하고 김혜연 씨인데 예. 남자로서는 태종이었군요. 예. 예. 상황의 김지선 씨의 비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요? 보시면은 예. 그 조선 때 그 후사가 많았던 왕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네. 선조 같은 경우는 25분. 아, 그래요? 그다음에 성종은 28명의 후사가 있었는데 네. 태종은 무려 29명의 예? 후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인은 무려 12분. 진짜 정령왕이네. 그렇죠. 예.
엄청난데요? 네네. 근데 보니까 성비도 남자가 12명, 여자가 17명이네요. 29명. 이야. 야. 김지선 씨는 비할 바가. 예. 자, 이만큼 매일 드신다면 네. 체력이 정말 대단하시겠다. 그리고 이게 체력이 안 되면 이렇게 먹지도 못합니다, 사실. 맞아요. 체력이 되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힘과 정력은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태종 임금님 같은 경우는 네. 무협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러니까 무술을 좋아하셨는데 막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셔서 영웅호색이라고 하는 말을 또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왕조가 초창기에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자식들을 만들어내고 그 많은 부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태조 그 고려 시대 때 왕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은 부인이 29명이셨어요. 에? 역사적으로 기록돼 있는 게. 아니 태종보다 더하네요. 태종은 자녀가 29명인데 거기는 부인이 29명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한 명씩만 나와도 29명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건국 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힘을 유지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외척들의 어떤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후사를 좀 많이 가졌고 부인을 많이 가졌다라고 네.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 부인이 이제 한 명밖에 없으면은 네. 이제 만약에 반란죄나 아니 무슨 죄가 이렇게 있을 때 네. 왕족 같은 경우는 참수를 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좌천을 시키는 경우들이 예. 있는데 참수를 시켜버리면은 네. 한 명 한 명씩 없어지는 거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게 그러네요. 결국에는 한 사람한테 권력이 몰릴 수가 있는 그러네. 집중될 수 예, 있으니까.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서 결혼을 좀 많이 하시고 부인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차사관과 우리 송어이가 아주 설명을 잘 해주었어. 만족합니다. 예. 목소리 좀 가늘게 해주세요. 보이는 만족하오, 만족하오, 네. 만족하오. 예,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태종의 그 정말 정력에 도움되는 활력소는 무엇인지 우리 두 MC 좀 가늠이 가시오. 일단 뭐 대충 보니까 고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백질 덩어리를 좀 많이 먹어야. 네, 힘이 나려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게 조선 시대지만 외국에서는 우리가 외국 사람들과 비해서 최근에도 스포츠를 같이 할 때 우리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맞아요. 그렇다는 것 네네, 그런 때문이거든요.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일단- 고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소인이 어떤 음식이었는지를 네. 밝혀주겠어. 일단 세 가지 음식이요. 네. 예. 첫 번째 바로 자, 요 음식, 예. 그리고 요 음식, 예. 그리고 아, 뭔지는 얘기 안 하고. 요 음식. 야. 네. 지금 세 보이시는 가지? 바로 요 세 가지 음식이 바로 예. 태종의 정력의 활력소가 됐던 바로 그 음식이요. 어떤 음식만 딱 봤을 때 어떤 식재료가 들어갔을지 좀 가늠이 가시오. 아니 딱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일단- 무기고 죽 아니에요? 탕약은 뭐 당연히 네. 그럴 것 같고요. 네. 묵하고 죽이 관건인데 네. 이게 과연 활력에 어떤 도움을 줬을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 봐서는 뭔지 추측이 잘 안 되는데요. 분명 이 안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아, 우리 김대감이 또 정확히 또 찝으셨어. 나 대감으로 대감 상승. 이거 한번 얘기했다고? 바로 그냥 노예에서 상승. 한 번 더 맞추면 0이 좀 되겠네. 그렇습니다. 네. 잘 맞춰보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음식의 식재료는 과연 어떤 식재료인지 공개를 하겠어. 자, 첫 번째. 뭐예요? 뭐죠? 뭐예요? 잠자리 아니에요? 잠자리요. 저 탕약에 잠자리가? 잠자리를 먹어요? 와. 예, 조선시대 때 정력제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자리입니다. 에? 실질적으로 이제 임금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예. 서민들도 많이 먹었다고 알려져 진짜요? 있고요. 아이들에게 여름만 되면 나가서 잡아오라고 시켰다고도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잠자리를 먹었다고 하는 건 동의보감에 나와 네.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은 다려 먹거나 가루를 내서 먹었을 때 네. 이제 정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왜 이 잠자리가 그럼 이제 도움이 됐을까라 네네. 보면 잠자리는 실질적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네. 날파리들을 하늘에서 잡아먹습니다. 오. 그리고 날래네요. 예, 그리고 교미를 할 때에도 하늘에서 해요. 오. 야. 날아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날래면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야, 생각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정력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들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구나. 발음은 다르지만 네. 잠자리를 많이 먹으면 잠자리에서 뭔가를 그쵸. 많이 펼칠 수가 있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릴 때 보면은 위험하오. 아니 왜 같은 단어 설명했을 뿐인데 나는.
그런데 보면은 왜 우리가 잠자리 두 마리가 실제로 같이 붙어서 날아다니는 걸 많이 보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시나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얘기하신 것처럼 동의보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를 청영, 뭐 청정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데 눈이 푸른 잠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네, 고추 네. 잠자리나 아니면 뭐 꼬리가 까만 잠자리 이런 거 말고 눈이 푸른 잠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뭐 먹는 반복 같은 경우는 날개를 띄고 예. 그다음에 약간 초를 해서 그러니까 약간 볶아서 가루를 내서 먹던가 네. 향약을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 효능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정액이 그냥 흐르는 현상, 즉 유정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거를 멎게 해주고 좀 정력을 강화시켜준다라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력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먹었네요. 그렇지만 여기서 잠깐 네. 예. 최근에는요 이 잠자리를 약재로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현대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독성들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요. 네. 과거 조선 시대 때 얘기지 네, 지금 네. 당장 아이들 보고 나가서 잠자리 잡아오라고 시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환경이 깨끗했잖아요. 중요한 요즘에는 포인트네요. 예, 들에 펴 있는 민들레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잠자리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윤다운 씨라고 아시죠? 네. 탤런트. 다운이 형이 그렇게 몸보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형이 에피소드로 자기는 매미까지 먹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가 궁금한데. 네. 자,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저는 이제 잠자리를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두 번째 재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뭘까요? 뭘까요? 좀 보여주세요. 뭐죠? 아, 생강이네요. 아, 예, 그 예전부터 왕족들 사이에서 생강은요, 그 정력식품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서양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네. 만약에 생강이 인삼만큼 재배가 힘들었다면 인삼보다 더 비싸게 팔렸지 싸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 정력이나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네요. 쉽게 그러니까 잘 재배가 되니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심종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심종이라는 남자는요, 회안대군이라고 하는 태종의 형에게 생강을 선물 받습니다. 근데 이 심종이 누구냐 하면은 그 이성계의 차녀인 네. 그 경선공주의 남편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친인척인 거죠. 네네네. 그런데 생강을 받았다는 것만 갖고 탄핵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인삼만큼 생강도 재배가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만큼 고가의 약재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았을 거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만큼 또 귀한 걸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생강 자체가 영어 이름이 진저거든요. 진저. 예, 이 진저. 진저의 뜻이 네. 원기, 아, 진짜요? 정기. 오. 그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 아시죠? 네네. 거기에서는 생강을 신이 주신 정력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생각보다는 건강이라고 약간 말린 생강을 말린 걸 약재로 많이 쓰는데 네. 몸을 전체적으로 좀 덮여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생강이 열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주면서 네. 혈관을 팽창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네. 생강이 우리가 먹으면 위에서 위산을 좀 이렇게 분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위궤양이나 속이 좀 쓰리신 분들은 네. 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진저. 물론 이제 영어긴 합니다만 네. 저는 자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진저. 아, 진정. 예. 자, 네, 세 번째. 세 번째 궁금한데요. 네. 공개해 뭘까요? 주시죠. 공개해 주시죠. 세 번째 재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넷이 뭐예요? 참새요, 참새. 참새? 아니 저는 얼핏 보고 닭죽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참새죽이에요? 예, 맞습니다. 참새인데요. 네. 참새는 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옛날 네. 포장마차 가면 참새구이도 있었고요. 맞아. 예, 가을만 되면 참새를 잡아서 이런 그 찹쌀죽을 만들어서 먹었던 그런 예. 기억들이 있으신데요. 네네. 이 참새가 과거부터 이렇게 굉장히 그 정력과 어떤 그런 거 좋은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좀 이게 옛날 얘기로요. 그 참새 죽을 먹은 임금을 모시던 궁녀들은 네. 혼절하거나 복상사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제 과거의 얘기를 보면은 과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네. 하반신이 튼튼한 것들이 정력의 근원이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하반신이 튼튼한 게 뭐냐 그러면 겨울 그 가을철에 메뚜기들인 거죠. 네. 엄청나게 멀리 뛰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착착 잡아먹는 게 바로 뭐냐? 참새와 같은 새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참새를 잡아먹으면 그 네네. 메뚜기 여러 마리의 어떤 정령을 내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나도 정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가을철에 참새를 잡아 드셨는데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지만 네. 가을이 되면 참새가 살이 올라와서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미식적으로 드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역사서에 참새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조리하느냐, 네, 네. 뭐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네. 뭐 규합청서나 네. 음식 디미방 같은 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네, 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참새 고기 같은 경우는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좀 오장을 좀 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참새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겨울 참새가 좋다고 하고요. 또 옛날에는 좀 아이를 못 낳는 네, 네. 불임인 사람들이 먹으면 좋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 가지 음식 재료 네. 태종이 즐겨 먹었던 정력제 소개해드렸는데 최혜정 씨, 네. 자 잠자리탕, 생강, 참새죽 이거 정말 좋아하겠습니까? 먹을 자신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실은 이거를 뭐 네. 그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과거에서 이제 배운 걸 토대로 예. 현대식에 맞게끔 또 이게 중요하죠.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판 태종 보양식 들라하라. 네. 자꾸 목소리가 영의정으로 가요. 자, 요거를 제가 예. 지금 들었는데 요 지금 보이시오? 예. 자, 뭐 요 음식 주는 거야? 보이시오? 뭐죠? 자, 뭘로 이게 만들어진 바로 거죠? 현대판 태종 보양식이요. 이게 네. 어떤 음식이냐면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요즘에 요거를 챙겨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예. 우리가 배웠던 태종이 먹었던 네. 정력이 좋은 식재료를 현대판으로 활용한 네. 바로 참새고기와 생강을 활용한 초무침이요. 예. 일단 아까 뭐 우리 오. 송어이도 얘기했지만 참새고기는 사람의 음기를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며 또 생강 역시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소.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은 뭐 감기나 복통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질병을 싹 낫게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 참새 생강구이. 맛있어. 참새 생강구이. 그렇소. 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이런 음식. 일단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네. 4시가 먹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의정에게 가져오라. 맛 한번 보시겠어? 맛 한번 보시겠어, 이거? 두 아이 아빠지 않소? 예. 아하. 한번 먹어보시오. 담백하오. 참새고기가 굉장히 고소하네요. 저도 어릴 때 메뚜기를 먹어봤거든요. 네네. 예.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리고 닭고기 같아요. 예.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가을철이 되면 환절기라고 이제 감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일단은 생강차 같은 걸 드시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생강차도 좋지만 이게 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생강을 좀 많이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참새와 같은 것들이 이제 네. 시기적으로 좋으니까 참새가 없으면 닭으로 또 대신해서 이렇게 생강과 닭을 이용한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네네. 지금 참새고기 먹어봤는데 약간 닭고기와도 비슷한. 그러니까요. 굉장히 흡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수라의 비밀, 임금이 먹었던 보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지혜를 배울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네. 수라의 비밀 우리가 정복을 했네요. 예. 정복.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